우리 클리스만,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 없다? 의도야 어떻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그게 가고 있는 건 맞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 안 들어오나요? 네, 네.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귀국했다 그러는데 어. 팬들 사이에서는 그냥 귀국이 아니라 방한 아니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거라고 보죠. 앞으로 남아있는 12월 31일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계속 있는다고 해도 네. 이거주자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여태까지 이제 뭐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도너리 김하나입니다. 지금 국가대표 축구팀의 총체적 난국.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은 프리랜서인가 알바인가 뭐 이런 굉장히 험한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뉴스를 접해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사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 뭐 이제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뭐 지금 뭐 알바냐, 뭐 근무 태만이냐, 왜 감독을 원격 근무하냐, 막 재택근무하냐, 뭐 이런 얘기가 많던데 사실 저는 추가를 모시고요. 축구 전혀 몰라요. 근데 이제 축구를 잘 아시는 세무사님 모시고요. 국제조세에 관한 이야기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세무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뭐 악수해야 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예, 뭐 저는 국제조세랑 뭐 스포츠 업무를 좀 주로 하고 있는 그 세무회계 여설의 방준영 세무사입니다. 오늘 우리 세무사님 모시고 클린스만 감독님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도대체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분이 도대체 뭐 큰 잘못했나요? 왜 그러는 거죠? 사실 이제 축구 팬들의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이 클린스만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의 롤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게 맞냐. 그리고 선수 선발이라든지 전술 기용 뭐 이런 문제에서도 과연 우리나라에 이제 뭐 많은 선수들을 적절하게 쓰고 있느냐.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논란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감독직 수행을 한 게 맞냐?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나라 안 들어오나요? 네,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인데? 그렇죠. 여태까지 이제 이런 네.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는 뭐 이게 국제적인 추세고 자기가 이제 세계 축구의 흐름을 쫓아가려면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해외 현지에 나가 있는 게 더 좋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죠. 하지만 오히려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팬들은 국민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과거의 감독과의 행태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네. 원격근무도 하는데 뭐 그렇죠. 축구 감독도 뭐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선수들을 어떤 선수를 기용을 하고 어떤 전술을 가진 철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축구 팬들이 봤을 땐 그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누구였어요, 감독이? 벤투 감독이었어요. 벤투. 네, 포르투갈의 이제 벤투 감독님이었었는데 그분은 열심히 하셨어요. 벤투 감독 같은 경우는 한국에 들어와서 주소지를 아예 일산에 우리 파주에 있는 국가대표 훈련장 근처에 잡고 아예 이제 본인 가족까지도 다 들어와서 거의 상주를 했죠. 가족까지도? 네, 한국 거주자로서의 삶을 산 거죠. 그 계약 기간 동안. 그러면 그 이전에 벤투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일산에다가 주소도 땄는데 지금 클린스만 감독님은 주소가 어딘 거예요 지금? 어딘 거야? 어디 사시는 분이에요 이거는? 일단 뭐 LA라고 알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미국에?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인지 뭐 그러면 미국이고. 미국에 주소지를 두시는데 가끔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 보러 들어오시는 건가요? 네, 이제 원칙적으로는 한국에서 계약 기간이 3년 5개월로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3년 이상의 이제 계약 기간을 갖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국에 외국인 등록을 하고 네. 한국에 이제 그 거소를 잡죠. 아. 그런데 지금 사실 협회 측에서는 그런 주소지를 뭐 집을 구해줬다라고 하는데 네. 저희보다도 더 이제 뭐 축구 전문 기자들이 봐도 지금 어디에 어딘지 잘 알 모르겠고. 자꾸 공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그렇죠. 보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귀국했다 그러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그냥 귀국이 아니라 방한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뭐 그런 외국 느낌이죠. 톰 크루즈 방한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되게 깜짝 놀란 게 한국에 머문 기간이 지금까지 73일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올해만 해도 다 갔는데 안 남았죠? 그동안 2달 정도밖에는 한국에 없었다. 예. 그것도 이제 왔다 갔다 방한하는 날짜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세는 게 73일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세무사님이 보시기에 이게 뭐 큰 문제가 되나요? 서두에 말씀드린 건 축구 팬의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 네, 근데 네. 사실 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축구 감독은 결과로서만 보여주면 돼요 사실. 지금 이제 이 조세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은 네. 최종 과세제를 결정하는 거주지국이라는 판단을 하는 걸 하게 돼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최종적으로 어디다 낼 것인가를 따졌을 때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183일 또 안 되는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최종 과세지를 한국이 아닌 클린스만의 뭐 국적지인 독일이나 미국 또
또 언론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중 국적자인 것 같아요. 아. 독일 출신인데 미국 영주권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미국이나 독일에다가 최종 과세 세금을 내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이 클린스만 감독이 예. 약 뭐 그러니까 추정치 확실하진 않지만 한 18억 정도를 거의 받아간다. 우리나라에서 약 18억 정도의 소득을 벌어들이면 당연히 한국에다가 다 100% 그냥 몽땅 다 거의 절반 이상 세금 아닙니까, 예. 변호사님? 이분은 지금 이분의 주소지가 어딘지를 알 길이 없어서 어디에 그 세금을 내야 하는지도 불투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주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법에는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거주자, 예. 비거주자.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적에 따라서 한국인이냐 외국인이냐보다는 네네. 내가 최종 세금을 어디다 낼 것이냐를 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걸 판정을 해요. 이게 이제 거주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대원칙인데 네. 대부분의 이제 OECD 국가라든지 주요 국가들은 다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채택을 해놔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뭐 필리핀 요 정도 소수의 국가만 국적지국으로 국적의 기준으로 해서 국적에 세금을 따라서. 과세를 해요. 그런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찌됐건 거주지국이기 때문에 그럼 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이 뭐냐? 네네네. 그러면 대한민국 소득세법에서는 일단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한국 거주자로 본다라고 규정을 해요. 거소를 뒀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주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그 주민등록상 주소와는 좀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관계, 뭐 생활관계, 재산관계를 놓고 봐서 뭐 꾸준히 거기서 이제 거주할 것으로 뭐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그걸 주소로 뒀다라고 봐요. 이제 원천징수, 저희가 이제 소득을 줄 때 뭐 세금을 미리, 우리도 근로소득자들한테도 네. 월급 받을 때 미리 징수하는 거. 띄고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운동선수, 연예인이랑 체육인 이런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원천징수를 일반적인 경우는 3.3%를 해요. 그런데 운동선수로서 3년 미만의 계약 기간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22%를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거주자게 되면은 나머지 확정신고, 원천징수에 대해서 다음 연도 5월이나 6월 달에 추가적으로 납부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납부할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내고, 원천징수 된 게 더 너무 많으면 돌려받고. 그러면 이제 3년 미만의 외국인 선수라던가 이제 비거주자 뭐 비거주자도 또 22%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돈만 받고 세금 안 내고 튈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떼는 거는? 많이 떼는 게 예전에 이제 그런 그 사례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특히 이제 축구 같은 경우가 시즌이 보통 이제 봄에 시작해서 11월 달쯤 끝나요. 이 들어오는 분들이 그 시즌 동안 뛰게 되면은 183일 이상 뭐 그렇지. 한국에 거주를 할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구단 측에서는 연봉을 줄 때 3.3% 원천 징수를 하고 다 돈 줬는데 소득세 신고는 다음 연도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이에 선수들이 이미 자기 나라로 갔어. 가거나 이적이 해버리는 거야. 딴 아, 나라로. 다른 팀으로. 네. 그랬을 때 이제 세수 일실이 되게 많죠. 아.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문제 의식이 많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클리스만 감독으로 계속 이야기를 예, 하자면 아까 보니까 뭐 70여일밖에 한국에 지금 이건 거주고 뭐고 이런 개념도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렇죠. 봤을 때 그냥 방한 날짜가 70며칠이다.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12월 31일까지 그 클린스만 감독이 한국에 계속 있는다고 해도 네. 비거주자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조항 중에서 그 예시 규정을 좀 둬요. 근데 그 규정에는 직업 상태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걸로 가지는 직업을 가졌다. 그럼 거주자로 보게 되어 있는데 3년 5개월을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할 거라고 보죠. 왜냐면 축구가 우리 대한민국 축구 감독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여태까지 이제 뭐 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조금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어쨌든 그 어떠한 주소를 뒀느냐 183일 이상 거소를 뒀느냐로 이제 거주자는 거주자대로 과세하고 비거주자는 비거주자대로 과세한다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우리 클린스만 입장에서는 어떤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한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뭐 절세 차원에서 전략적 판단일 수 있어요. 지금 계약을 어찌됐건 간에 3년 5개월을 했는데 거주자로서의 원천 징수를 안 하고 비거주자 원천 징수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3년을 넘어가는 계약 기간이잖아요. 예, 3년 그래서 사실 이게 5개월? 조금 축구협회 쪽에서도 저도 좀 되게 우려되는 부분. 그럼 3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설마 3%로 원천 징수하는 거예요? 그랬으면 진짜 큰일이죠. 그래서 저도 요거는 좀 궁금해요. 이게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이게 좀 큰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거 일부러 3년 5개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하긴 뭐 얘기하기 세상이 힘들죠. 뭐 세금으로만 돌아가는 네.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뭐 주변에 괜찮은 세무사가 붙었다면은 가이드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이건 아직은 뭐 그냥 추정인 거고. 뭐 그럼 설마- 예를 들어서 네. 이분이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으로 비거주자가 거의 명확한데 네. 그러면 3%씩 원천 징수를 했다. 예.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분은 문제가- 종합소득 세신 건 안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됐다. 네. 우리가 그냥 비거주자인 줄 알고 22% 원천 징수를 했어. 그러면은 한국이 최종 과세권을 잃더라도 22% 원천 징수해서 그것만 내고 그냥 클린스만은 자기의 거주지인 미국이나 독일 가서 세금을 내면 돼. 유월 세월에 끝이에요. 거의 근접하니까. 뭐 근데 그러면 오케이야. 그런데 대한축구협회가 3년 5개월 계약이 됐으니 3.3% 원천 징수를 했다. 그럼 원천 징수 잘못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국세청이 만약에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되면은 원천 징수 불성시 가산세. 그래서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물어낼 수도 있는 거죠. 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좀 신중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축구협회 이제 회계 담당자분들은 뭐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불거질 수 있으니까 원천 징수 굉장히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니 이거 사상 초유로 지금 기존의 다른 국가대표 감독들은 이런 적이 없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해외 비행기 마일리지 쌓으려고 감독하나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예. 자 우리 전문가 국제조세 전문가 스포츠 전문가 우리 월드컵 보러 다니시는 출장 가시는 세무사님 입장에서는 우리 클리스만 조세 회피 의도가 있다 없다. 그거는 진짜 말하기는 되게 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거는 진짜. 근데 이제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축구 팬들을 대변해서. 의도야 어떻든지 간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건 맞죠. 지금 사실. 근데 이제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는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알 수는 없고. 힘들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네. 대한민국에서 세금을 최종 과세를 뭐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슈가 계속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이게 23년도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내년도 24년도에도 만약에 또 이런 행태가 벌어진다 그러면은 사실 그때는 이제 심증이 거의 확증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어디까지나 우리 세무사님 뇌피셜이고요. 네. 자, 우리 클리스만 감독님을 통해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함과 쏙쓰림 그리고 또 진짜 안타까운 마음들이 공존하실 텐데 저도 뭐 이번에 이런 기사들을 찾아보면서 아니 지금 한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 지금 손흥민 선수도 있는데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맨유에서 내. 뛰는 손흥민. 손흥민은 어디서 뛰어요 진짜 근데? 세무사님? 손흥민은 어디서 뛰어? 황선홍 호도 있고 왜 클린스만 호도 있어? 왜 다 감독이 두 명이야? 그건 몰라? 이거 갑자기 훅 들어서 훅 들어왔는데 축협은 뭐 하고 있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 이게 가지 마. 농협 축협 이게 유럽이 뭐 축구가 뭐 이렇게 세나요? 이렇게 저기 아니야 저기 남미 축협 얘기해서 나 알아들었어요. 힘드네요. 손흥민 어디서 뛰어요? 맨유? 맨유 아니야?